건강한 TV 톡닥터 토닥.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은정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요. 최근 5년간 우울증과 조울증으로 인해서 병원을 찾는 환자 수가 약 30%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약이다 이런 생각은 어쩌면 위험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톡닥터 토닥에서는 조울증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봅니다. 먼저 건강맨 이원구 씨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맨 이원구와 함께 건강한 정보, 흥미진진한 퀴즈 함께 하시죠. 네, 그리고 조울증에 관련해서 속 시원하게 알려주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권석준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먼저 이 조울증 정확히 어떤 질환인가요? 조울증은 기분이 고양되고 들뜨는 조증사파와 기분이 가라앉고 우울한 우울증 사파가 불규칙적으로 번갈아 나타나는 대표적인 기분 장애입니다. 어떤 때는 조증으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우울증으로, 어떤 때는 정상적인 기분으로, 어떤 때는 기분이 오락가락하는 상태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실 보통 사람들도 감정 변화가 많잖아요. 저만 해도 하루에 막 몇 번씩 기분이 왔다 갔다 할 때가 네. 있고 한데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조울증에 해당하나요? 이 정상적인 기분 상태에서는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 기분이 좋고 슬픈 일이 있으면 우울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조절이 가능합니다. 정상적인 기분 상태에서는. 근데 병적인 기분 상태에 빠지면 기분을 조절하는 통제력을 잃게 되고 극단적인 기분 상태에 빠집니다. 극심한 조증의 상태에 되거나 이제 극심한 우울증 상태에 되거나 또는 살짝 조울증, 경조증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기분 변화가 있으면 이제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있고요. 학생 같은 경우는 성적이 떨어지고 학교에서 싸운다든가 직장에서는 직장 동료들하고 다툰다든가 그런 일상생활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킵니다. 우울증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는데 조증에 대해서는 좀 생소하거든요. 예. 저 항상 기분 좋으면 좋을 것 같은데 기분이 좋은 것도 문제가 되나요? 조증은 우울증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네. 되는데요. 지나치게 기분이 들뜬 상태입니다. 기분이 들뜨게 되면 쉽게 흥분하고 화도 잘 내고요. 조증 상태에 빠지면 자신감이 증대되고요. 과대한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이 많아지고요. 머릿속에 생각이 끊임없이 떠올라서 이제 주체를 못하고 주의가 산만해지고 목표 지향적 행동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생활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고요. 입원이 필요할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기분이 좋아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감정에도 치명적으로 좀 관여를 할 수가 있겠네요. 화가 난다든가 이런 건 좀 생소한데 예. 흥미롭네요. 자, 이어서 건강맨과 함께하는 첫 번째 OX 퀴즈 시간입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이곳에 정말 건강한 체조를 위해서 모여 계신 어르신들 분이 아주 많이 계신데요. 체조 덕분인지 몰라도 표정이 아주 밝으십니다. 오늘 이분들과 함께 OX 퀴즈 한번 풀어볼까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조울증은 날씨와 관계가 있다. 맞다 생각하시면 O, 틀리다 생각하시면 X로 이동해 주세요. 네, O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서 만나볼 텐데요. 날씨하고 조울증이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는요? 나는 항상 즐거우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 즐겁고 건강하게 사니까. 어. 그런 거 하나 생각을 못해요. 생각을 못해. 생각을 안 하고 살아. 이 문제와 관계없이 나는 그냥 즐겁다. 예. 나한테 지금 문제를 왜 내냐? 노래만 하면 되고. 노래 잘하세요? 그럼 노래 한번 해볼까요? 노래 한번? 해처문 소양강에 황혼이 치면 외로운 갈대밭에 슬피 우는 두견새야. 네, 감사합니다. 박수!
자, X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 날씨하고 관계가 없다. 조울증은 날씨하고는 관계가 없고 그날그날 그 컨디션 무슨 관계가 있고 뇌라든가 신경계통 약간 이상 있는 사람이 뭐 그런 것이 오지 않나 가끔. 좀 여기서 굉장히 좀 잘하신다고 들었는데 동작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요가를 한 동작. 네, 요가 한 동작. 모자까지 던지시고. 우와! 우와! 네, 조울증은 날씨와 관련이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정답은요? 정답은 OX입니다. 둘 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데요. 조울증은 그 계절성 변화가 있습니다. 그 계절에 민감한 일부 조울증 환자들은 이제 계절에 따라 변하기도 하는데요. 조울증 환자가 주로 이제 1년 중에 3, 4월과 10월에 가장 많이 발생해서 입원을 하게 됩니다. 겨울에 그 우울하고 여름에 그 맞아요. 조증이 발병한다고 연구를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게 근거가 미약합니다. 예. 그런데 이 조울증을 진단을 하려면 이 증상을 얼마나 알았는지를 아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조울증에서 조증 사파가 중요하잖아요. 조울증은 조증과 우울증이 같이 나타날 때 양극성 장애 조울증이라고 진단하는데 조증 사파 진단 기준은 그 기분이 들뜨고 그 에너지 증가가 거의 그 하루 종일 대부분 지속되는 기간이 일주일 이상 지속돼야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자신감도 증가되고 말이 많고 주의가 산만하고 여러 가지 일을 벌이고 그 정신운동성 초조를 보이거나 뭐 그런 경우가 이제 7가지 이상 중에 3가지 이상이 있으면 조증을 진단하게 됩니다. 근데 우울증은 그보다는 여러 가지 우울 증상 중에 9가지 중에 5가지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게 2주 이상 지속돼야 됩니다. 대개 이제 한번 조증 사파가 발병을 하면 그 한 3, 4개월 정도 지속된다고 하고요. 예, 우울증은 좀 더 오래 지속됩니다. 예, 조울증은 그 이런 조증과 우울 사파가 이제 불규칙적으로 번갈아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면 본인은 그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는데 뭐 주변 사람들이나 가까운 가족들이 양극성 장애를 의심을 해본다면은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양극성 장애는 발병 후에 빠른 시간에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조울증이 의심되는 가족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게 중요합니다. 병원 진료가 필요하고요. 빠른 시간 내에 정신과 전문의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앞서서 이 조울증과 우울증 등으로 인해서 병원을 찾은 분들이 약 30% 정도 증가했다 이런 오프닝에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증상을 겪고 있나요? 조울증은 드물지 않은 질환입니다. 그 전 세계적으로 평생 조울증에 앓을 확률은 100명당 한두 명 정도입니다. 남녀 차이는 없고요. 실제로 최근 들어서 이제 조울증 환자가 외래에 방문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환자의 유병률이 증가했다기보다는 환자분들이 이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경우가 늘어났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에 많이 발병합니다. 이른 발병 시기는 이제 8세경에 발병하기도 하고요. 초하청소년기에 조울증이 발병하는 그 퍼센트는 한 1% 정도, 100명당 1명 정도입니다. 그렇게 8살 어린아이한테도 이게 나타날 수가 있군요. 그게 왜 나타나는 걸까요? 어린 나이에 발병하는 경우는 이제 그 유전적인 그 영향이 많을 것 같고요. 그 어린 나이에 발병할 경우는 이제 ADHD, 주력 결핍, 그 과잉 행동 장애하고 증상이 겹치기 때문에 진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청소년기에는 주로 이제 그 조현병, 그러니까 환청망상이나 강박증 증상, 여러 가지 신체 증상 호소하고 또 청소년기에는 기분이 그 들뜨는 것보다는 과민한 경우가 많고요. 약물 중독이나 이제 그 알코올 사용하기 때문에 반사회적 인격 장애나 조현병으로 오해하기 쉽고요. 청소년기 때는 특징적으로 이제 혼재성 사파라고 해가지고 이제 조증과 우울증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노인에게서도 이제 조울증은 흔하게 발병하는 건 아닌데요. 뇌졸중이나 뇌경색 같은 신경학적인 질병 후에 이제 조증이 발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물학적인 측면이 좀 있는 만큼 정말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OX 퀴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조울증이 우울증보다 더 무섭다. 맞다 생각하면 O, 틀리다 생각하시면 X로 이동해 주세요. 네, O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서 우울증보다 조울증이 더 무섭다고 생각하셨는데 이유는요? 조울증은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감정의 기복이 더 깊기
때문에 우울증보다 심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적으로 2배는 힘들 것이다. 네, 네. 아, 우리 어르신들에게 네. 몸의 균형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거 보니까 밸런스, 몸의 밸런스에 대해서 많이 운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특별히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유산소와 근력, 스트레칭, 점핑 모든 것을 다 같이 할 수 있는 복합 운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전 세대가 다 가능합니다. 유치원생부터 106세까지 모두 다 하실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전한 운동입니다. X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서 만나볼게요. 조울증보다 우울증이 더 무섭다 네. 라고 생각하셨는데 이유는요? 조울증은 항상 좋아서 웃고 다니고 그러지만 우울증은 불안해서 만날 우울하니까 어떤 동작 할 때 운동이 좀 많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때리기도 하고. 네, 조울증이 우울증보다 무섭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정답은요? 정답은 O입니다. 예, 조울증은 우울증보다 무서운 병입니다. 예, 조증 사파 동안에는 그 충동 조절력이나 이제 현실 검증력이 약화되기 때문에요. 돈을 많이 쓰게 되는 경우에는 경제적 파탄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그 망상이 생기는 경우는 이 망상 때문에 이제 본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그 공격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자살 행동도 할 수 있습니다. 조울증은 특히 이제 우울증보다 자살률이 높은데요. 그 우울증에서는 그 우울한 기분만 느꼈는데 조울증은 극심한 들뜬 기분을 느끼다가 이제 극심한 우울증을 느끼게 되면 더 많이 좌절하고 자살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 앞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 조울증, 양극성 장애도 유전이 된다고요. 일반적으로 우울증은 환경적인 요인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조울증, 양극성 장애는 유전적인 영향이 많습니다. 이제 가족 중에 형제 중에 조울증을 앓고 있는 경우가 있으면 3배에서 5배 정도 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조울증일 경우에는 보통 한 5명 중에 1명 정도 자녀분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근데 유전적인 요인만으로 이제 질병이 발병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그 환경적인 요인과 그 상호작용을 해서 발병을 합니다. 조울증하고 우울증이 저는 그 환경적인 요인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게 가족력이 있다라는 게 좀 새롭기도 하네요. 네. 자, 이어서 마지막 OX 퀴즈 함께 보시죠. 조증과 우울증이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다. 맞다 생각하시면 O, 틀리다 생각하시면 X로 이동해 주세요. 네, O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서 조증과 우울증이 동시에 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요? 그거는 기분에 따라서 좋을 때는 좋고 기분이 나쁠 때는 나쁘지만은 기분이 나쁠 때는 우울증과 조울증이 함께 올 수가 있다는 것을 제가 생각했습니다. 저 재밌는 동작이나 나한테 유용한 동작, 동작? 네,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동작. 와. 네, 자 그럼 X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서 조증과 우울증은 같이 오진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유. 벽이 틀려 자체가 틀려서 네. 조울증이라는 것은 그게 말하면 미친병이랑 같거든요. 그것이고 우울증은 자기가 그 심해갖고 이렇게 죽을 수는 있어도 그러는 것은 없거든요. 틀리다고 생각하거든요. 허리가 좋아지는 운동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걸으면서 이렇게 하면 뭐 어디가 좋아요? 목이 좋은 거예요, 목에? 이 목이 좋은 것 같아요. 이 목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좌우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처럼 네. 밝은 미소로 앞으로 건강 유지하시기 바랄게요. 예, 예. 그러면요. 화이팅! 네, 조증과 우울증이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정답은요? 정답은 O입니다. 조증 사파와 우울증 사파가 하루에 교대로 나타나거나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를 혼재성 사파라고 하는데요. 기분은 우울한데 말이 많고 사고의 비약을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기분은 고양되어 있는데 에너지와 기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 그게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주로 청소년기에 이 혼재성 사파가 많이 나타나는데요. 혼재성 사파가 있으면 증상이 심각하고요. 치료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이고 알맞은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사실 이 조증과 우울증은 정말 상극인 감정 질환인데 이게 같이 나타날 수도 있다니 참 신기한데요. 그렇다면 이 조울증 치료는 가능하죠? 보호자분들이 이제 가벼운 조증 상태는 그 환자분이 말이 많아지고 기분이
좋은 상태로 해가지고 병이 아닌 거라고 생각해서 병원에 데려오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병원에 그 데려오는 경우는 문제 행동이 나타났을 때 병원에 데리고 옵니다. 이게 최근에는 그 조울증에 대한 효능이 좋은 약들이 개발돼 가지고 약만 잘 먹으면 그 일상생활이나 학교생활,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약물 치료로 하게 되는 건가요? 약물 치료만으로 그 완벽하게 이제 치료는 할 수는 없고요. 그 스트레스 관리 등 정신, 심리, 사회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주변에서 보면 그 우울증이나 조증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주변에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야, 너 의지가 약해서 그래. 아니면 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돼. 이겨낼 수 있어. 이렇게 주변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양극성 장애가 본인의 의지하고 주변의 도움만으로 이게 치료가 가능한 건가요? 대다수 사람들이 이제 의지가 약하거나 심리적 충격을 받아서 생기는 병이 이제 정치과 질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조울증은 명백한 뇌의 질환입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건강한 TV 톡닥터 토닥. 오늘은 조울증을 주제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제 공식 질문 3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치료 후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면 될까요? 조울증은 재발이 잘하는 병이기 때문에요. 가족들의 협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처방된 약물을 꾸준히 규칙적으로 먹는 게 중요하고요. 그 증상이 없더라도 그 의사가 그 약물을 함부로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재발하는 증상들은 이제 기분이 변하거나 그 수면 변화가 있거나 약물의 부작용이 있는 거 있으면 그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2번째 공식 질문, 예방법은요? 조울증이 재발은 잘하는 병이기 때문에 네. 첫 번째가 이제 그 약물을 꾸준히 복용하는 겁니다. 조울증 환자들한테 해드리는 말이 밥은 안 먹어도 약은 먹으라. 이제 밥보다 약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한 번이라도 약을 중단했다고 뭐 큰일이 생기는 건 아닌데 그만큼 약물 복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재발의 위험 신호가 있을 때는 약물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담당 의사에게 상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조울병도 일종의 일주기 리듬의 장애입니다. 일정한 그 주기를 맞추는 게 중요한데 특히 수면 주기가 중요합니다. 잠을 그 늦게 자거나 이제 그 덜 자거나 그러면 그 조울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체적인 리듬을 그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인 관계를 좋게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인 관계가 이제 스트레스 상황으로 작용해서 조울병을 재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궁금한 게 이제 나쁜 습관은 뭐가 있을까요? 조울증의 악화 요인은 크게 이제 스트레스, 불규칙적인 생활, 음주입니다.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조울병이 재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하고요. 술은 조울증의 약물 효과를 떨어뜨리고 그 조울증의 수면 각성 주기를 혼란스럽게 해서 이제 재발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술은 절대 마셔도 안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마약이나 기분 전환용 약물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약물을 사용하면 조울증이 재발하거나 정신병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좀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 좀 주위에서 도움을 주는 것도 참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원구 씨 오늘 어떠셨나요? 어린 아이들한테도 이런 조울병이 걸릴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굉장히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저희 아이들 집에 있는 아이들도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시간을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고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마지막으로 이 토닥 시청자분들께 오늘 질환과 관련해서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울병은 당뇨병이나 고혈압처럼 평생 관리해야 될 만성 질환입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에서 약물 치료와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하듯이 조울병에도 약물 치료와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합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조울병을 가지고 있더라도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네, 건강한 TV 톡닥터 토닥. 오늘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권석준 선생님과 함께 조울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 토닥은 여러분의 건강의 플러스 또 행복의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늘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